황남빵의 황남이 한자를 황제왕자를 쓰는 게 맞고 남영남자를 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왕건과 똑같이 남쪽에서 황제에게 주는 빵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지사하고 대표하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 뭐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 저기서 말씀하신 저 부분이 기반이 됐다고 느껴지게 됐어요.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20% 넘게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외신들을 저는 즐겨서 찾아보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만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안 쓰였지만 그래도 이거를 지켜냈던 게 이번 에이펙의 성과로 전 세계가 뽑고 있거든요. 윤석열은 기업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술만 그렇게 먹였습니다. 참가했던 그 기업인 중에 한 분은 엘리베이터에서 토를 했답니다. 너무 술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된 외교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 표정에서부터 저는 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참 이번에 풀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할 정도로 암담했어요. 사드 배치 이후에 지금 한한령, 한국 관련된 문화예술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한 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시진핑이 뭐 풀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오기 싫어도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하늘이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다음 에이펙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기 의장국이니까 와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그렇다고 무조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딱 해가지고 했는데 시진핑은 좀처럼 웃지 않습니다. 원래 스타일도 그렇지만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스타일, 퍼스널리티도 그렇지만 또 함부로 웃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많이 웃기도 하고 트럼프는 막 이렇게 막 피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던데 특히 이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데 거기에서 참 그 환한 웃음을 보니까 아, 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열리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한중 회담 성과 짚어보도록 하죠.这个是去年我们小米生产的旗舰手机，里面它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小米，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你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 장 확인해 보십시오. 샤오미 제품을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저게요. 최진봉 교수님. 사실 통신 보안 잘 됩니까?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유머로 안 받아들였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농담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정말로 정상 간에 정말 분위기 싸늘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중국 측에서도 우리를 배려했다고 보여진 게 뭐냐면 저 아까 이제 대화 중에 그 디스플레이 앞쪽에 그 화면 나오는 거는 한국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니에요, 샤오미가. 왜 그랬냐면 최신 버전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전 버전에 LG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예우를 갖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그런 제품으로 일부러 가져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으로 던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통역을 거쳐서 가니까 잘못 오해하면 진짜로 이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전에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사람이 그 전에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을 맞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걸어 들어갈 때도 그랬고 회담하는 과정에 이제 정상회담 전체 회담할 때 그때도 사실은 시진핑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농담으로 던진다는 걸 시진핑도 금방 알아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표정도 대단히 중요해요. 말을 할 때는 말만 듣는 것과 표정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전화 통화가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 가서는.
왜냐면 이게 영어가 이제 완벽하게 안 되면 사실은 표정을 보고 얘기할 때는 훨씬 이해가 쉬워지는데 말로만 하면 대단히 어려워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웃음기를 띠면서 농담으로 던지니까 그걸 시진핑 주석이 받아가지고 다시 또 농담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저게 사실은 중국과 미국과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저게.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왔었던 것인데 그걸 저렇게 유머스럽게 잘 풀어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도리어 분위기가 풀어지게 만드는 그런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여러 능력 중에요. 정상이 돼서 또는 지도자가 돼서 다른 협상 대상과의 대화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내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뛰어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황남빵 맛있게 먹었습니다. 얘기할 때부터. 지금 또 황남빵도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네. 구하기엔. 혹시 황남빵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여름에 경주 가가지고 황남빵 먹었습니다. 그게 근데 팥이 엄청 들어. 황남빵이 원래 이 황자가 누르황자를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황제, 황자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니까 그걸 보고 또 더 좋아했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황남빵도 맛있었는지 또 그런 의미도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200박스가 추가로 더 가져갔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 200박스. 그래서 다행히 중국 치고는 사이즈가 좀 작아. 200만 박스가 아니라 200박스. 저게 20개인가 들었는데 저게 좀 가격이 좀 돼요. 예. 안에가 팥 고물로 꽉 차 있거든요. 100%. 저게 아마 3만 원 정도 합니다. 저 20개가. 굉장히 고급진 빵이고 그냥 단순히 빵을 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샤오미는 사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 저 샤오미 폰을 딱 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휴대폰이 주력 수출 업종인데 제품인데 그 샤오미를 준다는 거 되게 많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 측에서 일부러 노리고 그 샤오미 폰을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는 삼성 갤럭시가 있는데 우리나라 큰 주력 업종인데 이걸 줬나 하면서 그 일부러 이제 우리나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이거 그 보안은 잘 돼요? 라는 메시지가 바로 전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에게도 샤오미폰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삼성이 있다.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걸 뼈 있는 농담을 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머러스하게 잘 풀린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참 웃긴 게 이제 저 발언에 대해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실언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국민의힘께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협중할 건지 친중할 건지 하나만 하십시오. 네, 언제는 중국 못 잡아봐 나와서 난리더니만 이제는 또. 네. 그래요. 아니 시진핑 주석이 웃으면서 백도 있는가 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의 넓은 그런 마음도 우리가 순간 포착할 수가 있었고요. 지우아빠 헬리님 사실 놀라웠습니다. 중국 주석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대통령님 깡다구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뭘 선물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한테 줬던 게 워낙 화제가 됐으니까요. 오죽하면은 막 미국에서 왜 왕관을 줬느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고소했어요. 이게 트럼프가 좋아하는 선물을 우리가 줬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 방 먹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걸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라니. 그런데 시진핑에게는 뭐를 줄까 궁금했는데 두 가지 선물을 줬지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바둑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엄청 바둑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시진핑이 방한한 뒤로 지금 11년 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바둑알을 줬는데 이번에 바둑판을 준 겁니다. 근데 저게 비자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좋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는 거 너무 비싸다는 거. 예. 그래서 함부로 못 쓰는데 그 밑에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문양까지 해서
바둑판을 줬고 옆에는 아주 고급으로 만든 자개 쟁반인데 저 바둑판을 보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바둑판을 준 것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뭐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취향 저격에 맞는 거고요. 얼마나 바둑을 좋아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거로 11년 전에 왔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그때 부주석이었고 아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창호 구단은 바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반갑게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할 정도로 바둑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바둑이라는 게 동양에서는 항상 아이러니한 게요. 요즘에 그거 아십니까? 아까 엔비디아 얘기할 때 그 스타크래프트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요즘에 그게 이제 우리 민속놀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젊은 20, 30대, 30, 40대 그 정도의 나이에서는 그걸 막 이렇게 같이 노는 게 굉장히 친교의 상징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예전부터 동양권에서는 그게 바둑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둑과 관련해서 판을 깔아줬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치가 됐던 거고, 그리고 황남빵 아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황남빵의 황남이 경주의 황남동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황제 왕자를 쓰는 게 맞고 남영남자를 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왕관과 똑같이로 남쪽에서 황제에게 주는 빵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보고 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이게 얼마다가 사실 정상외교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정상들끼리 외교적으로 준 건 개인 소장품도 아니에요. 그 국가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맞춤으로 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바둑이 지금 들어본 생각이 아까 제가 왜 그 게임 하듯이 해야 되냐면 상당히 장시간을 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둑인 거거든요. 그간 11년 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뭐 우리 하는 식으로 예전에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형님 동생 해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그시 마주 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양국 관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바둑판을 선물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 답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바둑판을 받고 싶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바둑을 엄청 잘 둡니다. 아세요 혹시 최지보 교수님? 아마 5단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엄청나죠? 시진핑하고 한판 하면 어떨까요? 바둑. 저는 이번에 이제 오늘 일정이 바빠서 그러는데 네. 왜 트럼프는 뭐 우리 골프 선수들하고 같이 골프도 막 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창호 구단하고 한번 대구 가면 이렇게 잠깐 시켜주는 것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바둑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치할 때도 바둑 용어를 엄청 많이 써요. 뭐 포석, 판세, 국면, 수순, 수싸움, 묘수, 꼼수, 강수, 자충수 다 바둑 용어예요. 그리고 뭐 초읽기, 꽃놀이패, 복기. 그만큼 정치판을 바둑에 비유하는 게 많지요. 오늘 여러분께 희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둑을 잘 두는데 성남시장 때 2017년에 바둑TV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이 자충수를 피하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바둑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쩌면 승부와 전략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정치와 많이 맞닿아 있죠. 전 바둑에서 정말 많이 배워요. 예를 들면 욕심을 내면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죠. 과한 침투를 당할 때 보통 화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은 좀 기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나도 뭐 오버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가 오버할 때는 보통은 화가 나는데 그건 우리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아주 침착하게 네.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귀한 영상인데 참 처음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모습
네. 새롭죠. 새롭죠. 아니,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경기도지사하고 대표하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화를 많이 내지도 않으면서도 차분하게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또 경기도를 이끌어왔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 저기서 말씀하신 저 부분이 기반이 됐다고 느껴지게 됐어요. 제가 보면서 아 그래서 저렇게 대응을 했구나.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정말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시는 의원들도 많으시지만 대표하실 때도 보면 그렇게 막 화를 많이 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한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바로 저 바둑 인생에서 배워지는 여러 경험들이 결국 그 정치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구나. 이걸 지금 들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베르사유의 장마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이재명 보유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행복하고 국뽕이 차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산다는 것이 지구인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셨는데 베르사유의 장마님 지금 제주 여행 중이시라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11월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동시 접속이 17,000명 넘어섰잖아요.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에 이게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었고 법사위원회가 이렇게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가 겹쳐가지고 그전에는 항상 우리가 2만 명 넘게 이렇게 실시간 동접 이루어졌는데 그냥 계속 16,000에 머무르면서 좀 팍팍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에이펙도 끝나고 이제 우리 다시 정을 의원님들이 많이 돌아오시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17,000명 넘게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김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재열 변호사님은 바둑 좀 두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그러세요? 몸으로 하는 것밖에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실리 외교 포석 척도를 놓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바둑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엿보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중국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바둑 한 판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면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도 할 수 있고 서로의 수싸움을 하면서 이제 각자 생각하는 걸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바둑까지 잘 두시면 못 하시는 게 별로 없으시네요. 오히려 몸으로 쓰는 거 빼고는 다 잘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OYS님, 윤석열은 절대 바둑 못 둡니다. 질 것 같으면 판을 엎어버릴 놈이라서. 윤석열은 뭐 거기 가서 대작은 할 수 있겠죠. 술로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술로서는. 제가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이번 정상회의 보면서 윤석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떨 뻔했냐. 지금이야 구치소에 같이 있으니까 술 못 마시지만 이자가 에이펙 정상회의 그 기간 내내 안 마실 정도 아니고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막 늦게 나오고 막 이랬으면. 그랬을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 협상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미국이 달라는 거 다 퍼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협상이 끝난 것은 우리가 계속 버티면서 국익을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픽픽 다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다 포기하고 그냥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아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칭찬하다가 제일 안 좋은 게 터프한 니고시에이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다 양보를 했잖아요. 미국식 양보해서 그렇게 얻어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있었어 보세요. 그거 하겠습니까? 노래 한 자리 부르고 그냥 다 줬겠죠. 그럼 그 피해는 다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우리 국민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오는 거고요. 외환 보유고도 다 바닥이 나고. 그걸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요. 너무 끔찍해요. 윤석열이 만약에 지금도 대통령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여기서 그때 기업인들 이렇게 초청을 했잖아요. 이번 에이펙 때. 저는 기업인들 표정이 너무나 비교가 됐습니다. 예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외교에 이제 그 재벌 기업인들 데려갔었을 때 표정 보면 다 썩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업인들 보시면 뭐 젠슨왕 만났던 이재용 회장이나 그 정의선 회장이나 표정 보십시오.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자마자 우리가 큰 빚 졌다. 관세 협상 너무 고생 많았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윤석열은 기업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술만 그렇게 먹였습니다.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오늘 참가했던 그 기업인 중에 한 분은 엘리베이터에서 토를 했답니다. 너무 술을 먹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서로 이렇게 좀, 형님이 오늘은 좀 술 상마십시오. 그렇게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된 외교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 표정에서부터 저는 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 느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누구라고 콕 집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한 분은 이 에이펙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정권을 뺏기지 않았으면 저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됐을 때인데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전에 윤석열이 보여줬던 모습이 있잖아요. 했던 그 과정들에 있는 거고, 아까 정진석 회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기억나는 게 저 부산 가가지고 엑스포 유치한다고 하면서 자기 먹던 떡볶이 이렇게 자기 젓가락으로 줬던 모습이랑 얘기하신 것처럼 왜 남의 나라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이런 모습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에이펙 성과물과 관련해서는 외신들을 저는 즐겨서 찾아보는데 나오는 얘기가 미국과 중국이 이만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대한민국에서 에이펙의 큰 성과다. 그러니까 우리만 거둔 게 아니라 다자 외교가 사실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안 쓰였지만 그래도 이거를 지켜냈던 게 이번 에이펙의 성과로 전 세계가 꼽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명백한 성과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내친김에 이제 한한령도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기대에 섞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왔을 때 가수 박진영 씨 있잖아요. 박진영 씨가 지금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 함께 만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왕이부장을 불러가지고 외교부장이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시진핑 주석이 박진영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니까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 제안에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느냐. 이제 곧 한한령도 풀리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야죠. 본격적으로 다시 지금 한한령 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국도 지금 캐대헌이니 뭐니 K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중국도 더 뒤처질 수는 없죠. 이런 흐름, 순풍이 불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또 개선된다고 하니까 벌써 주식시장이 반응을 해요. 지금 코스피가 4,197, 4,200선에 완전히 근접했습니다. 최고치는 물론 경신했고 하이닉스는 엊그제 50만 닉스였는데 60만 닉스 됐대요. 아이고 참, 임 소장님 하이닉스를 샀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MB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큰일 나. 아니 저는 또 전직 증권맨 출신으로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공급도 받게 됐기 때문에 아무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는 주식도 안 하는데 이렇게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20% 넘게 달성해서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이 모두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200 돌파했네요. 와. 4,200 돌파했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쯤 되면은 공약 사기친 거라고 봐요. 임기 내에 5천 달성하겠다 그랬더니 만 달성하게 생겼어요. 만. 아니 엔비디아 5만 개도 그렇고 어쩌려고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우리 정어리 PD가 삼성전자 샀는데 하이닉스 살 걸 이렇게 좀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방금 11만 원 찍었어요. 너무 아쉬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엉뚱한 얘기지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언제가 제일 살아가면서 좋았냐고 했을 때
의외로 60년대, 70년대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그때 희망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성장기였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경제라는 건 심리잖아요. 저도 뭐 주식 투자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냥 덩달아서 좋고요. 덩달아서 좋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돈 모신 분들 나와서 조금씩 쓰기도 하고 또 내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 다 전염되듯이 이렇게 주변에 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일할 맛도 나는 거고 주식 투자해서 뭐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이 밖에 나서 활동들 많이 하면 그 가게들이 다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네. 아,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 쪽에서는 그 경기 선행 지수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것은 의미는 앞으로 나올 경제 성과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읽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심리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실시간 동접자가 18,000명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이거 자체가 지금 좋아. 저는 4,200 돌파보다도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다 예. 바로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예. 오늘은 뭐 정말 계속 그 이재명 대통령과 에이펙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근데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또 솔직 담백한 모습을 전 세계 언론인들한테 보여준 모습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요미우리 기자가요. 다카이치 총리 만난 인상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사실 그런 거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답변도 정말 잘했어요. 한번 보시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구라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정치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안 솔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 극주한데, 걱정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문을 대표할 때하고 전체를 대표할 때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번에 보니까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그걸로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활짝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이 얼마나 웃냐에 따라서 이제는 척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데 아주 파한대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악수를 했는데 시진핑 만날 때는 조금만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진핑 중국하고는 사실 좀 날이 선 공방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영토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사과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신사참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좀 불편함을 표현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대통령 만날 때는요 거의 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다카이치가 조금 더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국내 언론이나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 많잖아요. 사실은 다카이치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들을 보면 극우적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도 좀 불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걱정 다 사라졌다. 이건 뭐죠? 뭐 제로베이스 다시 시작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의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도 이제는 우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총리가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어느 한 당을 대표할 때와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대표할 때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다. 다카이치한테 던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전에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총리가 됐으니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전달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에이펙 성과를 이모저모 짚어봤는데 오늘 꼭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경주 시민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가 된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경주 에이펙 우리 마을에서 열리는데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데 정말 모든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데 제대로 보여주자 하는 마음이 탁 차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원봉사들도 엄청 많이 하고 만나는 분마다 표정도 좋고 청소하고 뭐 그러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밑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녹아져서 에이펙 성공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건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완벽한 행사였고요. 근데 이게 정말 격세지감인 게 김민석 총리가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이번 에이펙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는데 10번이나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몇 달 전, 그러니까 7월쯤인가 8월쯤에 에이펙 점검하러 경주 갔을 때 이거 치룰 수 있겠냐라고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망가져 있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거예요. 기억하시면 우리 잼버리 완전 학생들 막 더위에 찌들리고 했던 그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랑 똑같이 에이펙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뜨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고의 노력 끝에 또 정부와 많은 지자체의 협력 덕분에 이게 성공적으로 치렀고요. 저는 그 이면에 그 정부 관계자들과 또 그 컨트롤 타워였던 김민석 총리의 역할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